최근 고객분들이나 지인분들을 만나면 시장 동향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요새 금리가 많이 올라서 건물이 많이 안 살 것 같은데, 혹은 요새는 대출을 어느 정도 받고 사나요? 만약에 대출을 70%, 80% 이렇게 받으면 나중에 건물 가격이 떨어져서 큰일 나지 않나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건물을 살 때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지 현실적인 예시와, 그리고 제가 대출을 바라보는 시선, 그런 여러 가지를 제가 좀 복합적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현금 30억으로 강남에 100억대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계산을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의 건물을 매입할 때 필요한 부대 비용은 취득세가 있고요. 그리고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매매 대금의 5%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물 매입 가격이 100억이고 부대 비용이 5억이 필요하니까 총 필요한 금액은 105억이고요. 우리가 현금 30억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레버리지 대출 금액은 75억입니다. 하지만 건물을 보유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80억으로 대출을 일으킨다면 대출 비율은 80%입니다. 만약 이 건물이 전체 임대가 되어 있고요. 이 임대보증금이 3억이고 월 임대료가 3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매매가 100억 기준에 수익률 3% 후반입니다. 그렇다면 80억을 대출받게 된다고 하면 제한받는 금리가 5% 초반에서 많게는 5% 중반까지도 갑니다. 근데 이 법인이 신용도가 되게 좋아서 금리를 5% 정도로 받는다고 한다면 80억의 연 이자는 4억이고요. 4억을 12개월로 나눈다고 하면 월 납부해야 될 이자액은 3,3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3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80억의 대출에서 납부해야 될 이자가 3,300만 원이니까 단순 계산했을 때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가 로스입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건물이 유지하면서 필요한 고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좀 따져본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건물 공용공간에 들어가는 클리닝 비용이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연면적 200평 기준으로 보통 파트타임으로 쓰기 때문에 월 한 120에서 160 사이로 나간다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관리수사님이 건물에 산주를 한다고 했을 때 매달 발생하는 인건비고요. 퇴직금까지 합한다고 하면 350에서 37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흔히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상주를 거의 안 시키기 때문에 클리닝 업체한테 주마다 순회하는 걸 좀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년 발생하는 세금이죠. 재산세입니다.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고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해당 건물이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재산세가 조금 달리 산정이 되기 때문에 건물의 매입 당시 매도인한테 재산세 납부 내역을 꼭 받아보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건물의 유지관리 비용인데요. 어느 정도 건물 면적이 이상이 된다고 하면 엘리베이터 관리업체나 그 다음에 소방 안전 관리 비용, 그리고 전기 알림자 선임이라든지 대행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관리 대행업체한테 매달 납부해야 될 고정비이고 추가적으로 건물에 발생하는 점검이나 지시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또 별도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역시 건물 매입하기 전에 매도인한테 건물에 관련된 대행업체가 있는지 만약 있다고 하면 목록하고 납부 내역을 받아보시기를 좀 권유를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화조 비용, 그리고 공용구간에 비품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 기잔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건물에 개별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가동률에 따라서 발생하는 공실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 측면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00억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3천만 원이고요. 여기서 한번 하나씩 빼보면 80억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3,300만 원 정도 되고요. 건물 공용구간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약 한 400만 원,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재산세가 강남 기준 100억이라고 하면 약 한 1,300만 원 정도, 그리고 건물 유지관리 비용이 1년 기준으로 한 700만 원 정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비용들이 월 한 2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89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만약 여러분이었으면 매달 890만 원 정도 적자가 나는 이러한 투자를 진행하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판단 포인트는 내가 매달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리고 매입한 시점의 건물 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해서 안전마진을 많이 확보한 건물인가에 대해서 조금 달라지겠죠. 개인마다 재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위 예시처럼 강남에 있는 건물이고 매달 890만 원 중반 정도의 마이너스가 발생하더라도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요. 주변 시세 대비해서 적정하게 잘 매입했다고 한다면 저는 좋은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권 중심지에 있는 건물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방 쪽 건물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단순히 수익률 지표로 좋은 투자다, 나쁜 투자다 말하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실제 투자 사례로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난 10년간 서울권 중심지에 있었던 건물들의 집가 상승률은 3배에서 4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렇기에 매년 상승하는 물가로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5% 내지 10%가 상승한다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매매대금 100억 기준으로 5%에서 10%가 상승한다고 하면 105억에서 110억이 상승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80%의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30억만 내 자기 자본이고요. 30억 대비 레버리지 수익률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약 한 15%
18%에서 16%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세금이라는 이슈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시간의 힘을 빌린다면 잃지 않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를 해본 사람하고 해보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경험해보고 매입부터 매각까지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출금을 갚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건물 또한 지가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 시기가 다시 한번 도래하게 되죠. 은행에서 대출 연장 시기가 도래하면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2년 전 100억 건물을 저희가 80억인 대출을 받고요. 2년 뒤인 재감정을 했을 때 감정가가 130억으로 올랐다면 80억의 대출금은 그대로 있겠죠. 하지만 대출 비율은 더 이상 80%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대출 비율은 80%에서 60%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로 부의 증식은 이루어집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복리로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인플레이션의 상승함에 따라서 실물 자산이 앞질러서 상승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가만 상승하는 게 아닌 공간의 임대료 또한 상승하기 때문에 시간의 힘을 빌린다면 더 이상 마이너스가 아닌 잃지 않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죠. 또한 대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감정가 대비 애당초 받았던 대출 비율 자체가 떨어지고요. 오히려 추가적으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대출을 더 많이 받으세요. 오히려 은행에서 저희를 많이 부추기게 되죠. 그리고 남는 그 여신으로 또 다른 건물을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기사들을 많이 봅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많이 상승할 거다, 부동산 폭락이 올 거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러한 신호들은 우리한테 불안전한 신호들로 많이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대출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건물을 매입을 한다면 대출을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을 무서워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소극적으로 사람이 변하게 되고 대출이 저금리로 바뀌는 순간까지 현금을 모으다가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더 많이 오르고 집가가 많이 올라서 건물을 더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쥐고 있던 현금이 더 줄어드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우리가 길러야 될 점은 내 스스로가 해당 물건지의 투자처에 좋은 투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학습해야 될 걸 많이 길러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학습한 범위 내에 건물이 나온다고 하면 과감없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